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익산 지역의 취업자를 분석해 일자리 정책 방향이 제시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익산 거주지 취업자 비율이 익산 근무지 취업자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출퇴근자가 인근의 전주와 군산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의 대표 그리고 장경호 익산시의원과 함께 익산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손문선 대표가 이런 그 일자리 관련 문제를 좀 분석을 해서 나타난 해서 우리가 한번 좋은 시사점을 좀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익산시 취업자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분석의 토대가 어떤 자료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 단체에서 매년 익산시 취업자 통계 지표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취업자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조례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가 이제 기초 자료가 된 셈이죠. 시군구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 통계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발표한 근무지 기준, 즉 근무지 기준이라는 것은 익산 내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 네. 그리고 거주지 기준은 익산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취업자, 네. 그리고 취업자 중 통근 현황, 네. 그리고 산업별, 직업별, 연령대별 취업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만 분석을 하면 통계가 주는 의미를 해석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에 있는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에 있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주 3시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통계청의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되면 시군구의 어떤 취업자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동향, 그리고 이걸 또 자세하게 또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좀 발견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기별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그 동향을 갖다가 분석을 한 건데요. 우선은 이 기간 동안에 익산에서 취업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그 취업자 수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늘어났는지 감소했는지 이것이 우선 궁금합니다. 네. 2024년 상반기 근무지 기준 익산시 내 사업장 내 취업자를 보면 네. 15만 6천 명이고요. 그리고 거주지 기준 익산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자를 현황을 보니까 14만 8천 명입니다. 네. 그리고 통계 분석 결과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작년보다 5천 명, 3.3% 증가를 했고요.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작년보다 1,000명, 0.7%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하튼 이 수치를만 보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취업자 수가. 네, 장경호 의원님.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들이 나름대로는 뭐 숫자를 늘리는 효과는 있었다. 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 장영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방금 손문선 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신 대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취업자가 15만 6천 명으로 전년 그 동분기 대비해서 이제 5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1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1,000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그 단순한 통계 수치만으로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익산시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일자리의 수는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근로 형태의 단순 노무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일자리의 질, 뭐 네네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일단은 수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습니다. 나타났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장 의원님, 익산시가 이렇게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 네. 정책을 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네, 상당히 이제 이 전생의 주기별로 어떤 그 기관 다루는 일자리를 네. 다루는 그런 그 기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뭐 청년시청 청년들에 네, 네. 대해서 그리고 40, 50대 중년들에 비해서는 신중년 센터라고 하는 것을 또 네, 만들었고 여성들한테는 뭐 오래됐기는지만 세일센터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중점적으로 네. 일자리를 갖다가 발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숫자적으로 보면은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네.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다른 데로는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여성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이렇게 일자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통계를 한번 그 익산시 자료를 가지고 네.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청년시청 같은 경우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 한 80명 선정을 해가지고 수련 58명, 취창업이 한 17명 정도 네. 이렇게 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144명이 그 선정이 되었고 수료가 45명, 취업 창업이 약 한 80명 이상으로 조금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청년시청도 그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청년시청과 연계한 익산 그 다이롬 취업박람회라는 걸 개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참여 기업들도 좀 늘었고 그다음에 인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실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개소가 되었거든요. 네. 작년에 개소가 되어서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구직 신청이 573명, 그다음에 기업들이 92개사가 참여를 했고 취업으로 이어진 게 한 62명 정도 네.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거든요. 네.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537명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원을 했는데 취업 연계된 게 10월 30일까지 작년에 약 2배 정도, 네. 120명 정도가 취업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 취업의 동향을 보니까 여기에 뭐 요양사, 네. 뭐 주방 보조 이런 분들로 많이 가셨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중대재해 예방법이 강화가 됨으로써 생산직 수요가 그 작업 숙련도가 높은 직군, 필요한 직군들은 거의 뽑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취업자가 많은 게 이제 여성 새로 네. 일하기 센터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총 취업자가 2,374명. 네. 근데 올해는 10월 30일 기준으로 2,014명. 그래서 올해는 뭐 그 작년하고 예년하고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 세 기관의 그 취업자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이 약 한 2,630명. 네. 올해는 세 기관 합쳐서 2,340명으로 작년과 올해가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로 보면은 나름대로는 이제 그 취업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세부적으로 본다는 것은 일자리의 어떤 그 연령별 뭐 그 직업별 산업별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나올 텐데 결국은 일자리의 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익산 지역이니까 익산 근무지 취업자 수와 증가율이 이 거주지 취업자 수와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손 대표님? 이것은 상당히 이 취업
하는 게 익산시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할 만큼 익산에 일자리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한 가지는 거주자들이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 대표님, 이렇게 익산 근무지 취업자 증가율에 비해서 익산 거주지 취업자 증가율이 낮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올 상반기 작년보다 한 3.3% 증가를 네. 했잖아요. 그리고 주소지 기준은 대신에 0.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서 네. 실제 상대적으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지역 인구 유입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작년 1년 동안 청년들이 익산을 탈출한 게 17,808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익산시 인구가 1,893명이 줄었습니다. 네. 일자리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익산 사업장 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인구가 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익산 취업자가 늘면 나름대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나름대로 그 익산의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탈출이나 인구 감소하는 폭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 증가하고는 큰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자리의 그 전 청년층의 지역의 탈출, 지역의 유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취업자 수에 비해서 거주지 취업자 수가 그걸 갖다가 다 받아먹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 의원님. 이런 문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취업자가 어쨌든 익산 지역에는 상당히 늘었는데 우리 거주자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그 시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이제 원래 익산시가 정책적으로 이게 그 추진하는 일자리들이 그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청년 시청이나 신중년 일자리 센터,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그 순수하게 익산시 거주지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익산에 네. 거주를 하시는 네. 분들에게만 네. 그 해당이 되기 자격이 때문에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을 하면은 익산시의 이 같은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지표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많이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계약직이나 기간제 그 임시적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증가만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2023년하고 비교해서 2024년에 인구는 줄었거든요. 인구는 줄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10월 달에 한 238명 정도 이렇게 그 네.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올 한 해로 보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익산의 일자리를 두고 타 지역, 인근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자가 50세 이상 청년층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통계만 얘기를 해보면 30, 40대 취업자 비중이 전주 군산보다 낮거든요. 네. 근데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은 전북 3시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가장 높다. 네. 네. 가장 낮고 가장 높고. 그러니까 네. 젊은 층은 가장 낮고 네. 장년층 이상 어쨌든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취업자가 5,000명이 더 증가를 했는데요. 네. 반면에 29세 이상 취업자는 2,000명이 줄었어요. 29세 네. 이하 취업자는요. 네. 근데 그 50세 이상은 5,000명이 늘었어요. 네. 5,000명이 늘었는데 50세 이상에서 대부분 증가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자도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56.1%로
전북 3시에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보다 취업자도 1,000명 늘었는데 연령대별 보면 29세 이하 취업자는 2,000명 줄고 30에서 49세 취업자도 1,000명 줄고 네. 반면에 50대 이상 취업자는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익산시 일자리가 청년층보다 장년층 일자리에 치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산시 사업장 내 취업자를 보면 익산시 인구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네. 익산이 인구가 비슷한 전국에 있는 도시를 비교했을 때 30, 40대 비중이 가장 낮거든요. 대신에 50대 이상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 40대가 낮다는 것은 인구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출산율 문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청년층이 인구가 있어야 되고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현상은 아무래도 고임금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층 일자리는 관내에서는 줄고 아마 타지로 다 이탈을 해서 거기서 취업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해 이제 보십니다. 바로 이런 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30, 40대 젊은 층들이 희망하는 그런 일자리는 부족하고 50세 이상이 취업할 만한 그런 일자리가 많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클 것이고 또 네. 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익산시의 고령자 비율이 21.2%. 네. 네. 전라북도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빠르다 보니까 50세 취업자 수가 30, 40대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익산시 일자리의 경우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직종과는 거리가 먼 직종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익산시의 경우는 고용이나 임금, 이 문화적 여건들이 경기나 수도권 그리고 인근의 대도시에 비해서 타 지자체하고 경제적 격차가 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40대들이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대도시로 탈출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경제활동 인구이자 이 인구의 증가를 담당하고 있는 30, 40대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일자리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여튼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데 아주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선은 이 자료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일자리의 어떤 질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 산업별, 직업별 분석을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서비스업 뭐 이런 직종이 많고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직 이것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연령별 분석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일자리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심각하게 좀 다뤄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아무래도 시민 누구나 알다시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임금이 높고 네.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전문직을 선호를 하는데요. 저희 단체에서 22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 사업장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굉장히 임금 수준이 낮은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완주군하고 비교하면 연봉이 1인당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이나 차이나요. 네.
그래서 익산시 근무지 기준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니까 개인 공공 서비스형이 49.2%로 가장 많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7,000명, 11.9% 증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이 증가를 했지만 나머지 분야는 거의 다 감소를 했거든요. 직업별로 취업자를 살펴보더라도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어요. 4,000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5,000명 늘었으니까 단순 노무직에 4,000명이 증가했으니까 대부분이 다 단순 노무직에 차지했다 할 수 있고요. 청년층을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 네. 전문 직종의 취업자들이 일자리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보니까 그 통계 지표를 보면 전문직이나 관리자 분야의 일자리가 줄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익산의 청년 취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까 장경호 시온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령층의 타켓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집중해야 할 일자리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30, 40대 청년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장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런 단순 노무직이랄지 사업 개인 서비스 이것이 상당히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전에 그 우리 손문선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선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임금입니다. 네. 네. 또한 그 사업이나 개인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과 어떤 그 문화, 복지 수준 등 근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고요. 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과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층들에게 물어보면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성 네.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당연히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반면 우리 그 익산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자리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상 농업과 산업단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일자리 선택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좁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을 해서 지역 내 취업을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석 도구, 내용별로, 항목별로 우리가 좀 상당히 자세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뭐 인구 유지나 아니면 인구 증가 효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뭐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구 증가나 아니면 인구 유지라도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추상적으로라도 한번 얘기를 갖다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 익산시 일자리 창출이 인구 이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30, 40대 일자리 네. 비중이 늘어나야 계속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30, 40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 구조에 대한 대혁신이 아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단순 노무직을 늘려서 인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고임금 사업장이 익산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익산의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익산 사업장에 근무하는 많은 취업자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네. 이는 아무래도 익산시 정주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익산시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는데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네. 청년들이 여기에 오해할 유입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도시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일자리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익산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례해서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결국은 익산에서 일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 의원님, 이런 그 적어도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를 유지하고 증가를 시켜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지만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 젊은 층들이 익산에 그 직장을 두고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인구의 증가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질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이렇게 마인드를 보면 젊은 세대들은 좋은 직장들도 중요하지만 이 워라밸 네. 굉장히 중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는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즐겁게 본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임금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기존의 그 기업들이 그 좋은 근무 환경과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기업들로의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정책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당연히 지자체에서 어떤 이런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휴식에 대해서 지원 대책들이 좀 뒤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좀 유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인구의 증가가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다양한 직군의 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의 유치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저도 그 일전부터 뭐 우리 그 시장님이나 그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최고의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로 그 여기 익산에 안주하기보다는 외지에 나가서 예, 국회도 가고 기업도 방문하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익산으로 올 수 있도록 세일즈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분께서 지금 일자리 정책의 방향, 나아가서 인구 정책의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해 보면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구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이것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제언을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정책 당국자들한테 좀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손 대표님. 네. 뭘 해보면 좋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 어려운 상황에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실제 해답을 다 못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배터리 특화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네. 익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단지, 네. 완주군은 다른 과학산업단을 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국가 전략으로 집중되는 산업단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출이 적은 지역은 대부분이 정주권이 좋든지 네. 아니면 국가 산업단지, 국가 전략 산업단지가 있든지 이런 곳들이 인구가 좀 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분석을 해보면 네. 지역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외부로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붙잡기 위한 뭔가 전략적 선택이, 전략적 집중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익산시가 현재는 일자리 수를 통계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치중을 했는데 일자리 정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연령층, 청년 연령층에 집중한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조성하는 걸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다들 지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익산시장이나 행정권에서 이거에 대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주 삼봉지구로 전주 그 에코도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뭐 전주시 인구도 삼봉지구로 많이 유입되긴 했지만 실제 그곳이 보면 산업단지하고 인접돼 있고 전주의 교육 환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나 군산, 익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이 정주 환경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조건도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얼마 전에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놨지 않습니까? 아마 일정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산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각종 교육이나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젊은 층들이 필요한, 이 젊은층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춤형으로 정책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손문선 대표의 예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경호 시의원님 참 이것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손 대표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 창업 지원 센터를 출범을 좀 시키면 어떨까라는 네.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달해 있는 만큼 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할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 사업에 꼭 힘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제 그 주변의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그 뉴스들을 보면 스타트업 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노라는 명문대학의 재학생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취업보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가끔씩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공간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지원을 제공을 하고 투자를 하면 익산에서도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사 등과 같은 버금가는 기업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익산이 수도권에서 1시간가량이면은 접근이 가능하고요. 수도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정주, 거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센터 입주자들에게 예를 들면은 만원 주택도 공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혜택도 좀 부여를 하고. 그래서 익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200개 정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제안도 한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대전의 경우에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이건 이제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요. 263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해서 1,198억 원의 투자 유치와 신규 고용이 713명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접근하기가. 그리고 정주 비용 자체가 저렴하고 우리가 공간만 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전에도 스타트업 관련해서 그 준비를 하다가 그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중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의원께서는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익산시의 일자리 실태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정한 방향까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토론회 때 얘기했지만 올 상반기 익산시 관내 취업자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익산시에 거주하는 취업자는 그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취업자가 타 시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늘어도 단순 노무직만 증가하고 있어서 청년들을 유입한 그런 사업장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익산시 일자리를 보면 청년 일자리 비중이 전북 3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작년 한 해 익산을 탈출한 19세, 39세 청년이 1,788명입니다. 지방 소멸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에 대한 재전환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유 시의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익산시 일자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도 드렸습니다. 익산시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는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에 뿌리를 두고 창업을 하는 기업들이 성장해서 향후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내 연고를 둔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좀 유지가 되고 좋은 일자리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익산시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사와 통계를 통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손문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시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슈와 화제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지역의 목소리 KCN 금강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익산 취업자 실태 분석은 일자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일자리 정책은 정말 수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질로 전환하는 일자리 정책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좋은 시사점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호 익산시의원 그리고 손문선 좋은저기 시민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